네, 코코드림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목소리가 되게 얌전한 척하네요. 이런 지금도 부분 장난식으로 네. 집이 좀 작다고 말씀하시고 다음 그래서 사이클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네. 사실 제 낙구님이 예전에 한번 저희 노소스 때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노소스 뒤지게 전혀- 혼났잖아요 그때. 네. 왜 차 끌고 다니다 소크림만. 사실 근데 이게 그때는 또 왁구님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막 감정적인 맞아요, 선이 막 맞아요. 이렇게 사실 네. 다시는 안 보일 줄 알고 그렇게 막 그렇죠. 얘기한 거거든. 그렇죠. 저희 아예 뭐 안 볼 사이인데 뭐 그리고 막 왕닝이 한 거야 솔직하게. 그러니까 나라면 이렇게 할 거다 뭐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처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바로바로 월픽. 네. 생소하시죠? 잘한다. 참 제목 잘 지었어요. 네.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 그 27만 회원분들의 글 중에서 화제가 된 글을 픽해서 네,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소개는 물론 직접 글 쓰신 분과 그 전화 연결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첫 방송이라서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 전화를 걸면 잘 받으시겠죠? 네. 네, 일단 월부가 픽한 네, 첫 번째 글 네, 궁금하실 텐데요. 월픽 첫 글은 네, 인천 왁구님께서 써주신 내 집 마련 후기입니다. 제가 이제 글을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바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네, 그대로 나 지금 진행을 많이 할 떨고 뻔했습니다. 있는데. 네. 네. 바로 네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반 23기, 소스쿨 24기, 실중 9기를 수강한 인천 왁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후기는 내 집 마련 후기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 집 갈아타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유하고 계시던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하객동에 위치한 1990년에 입주한 올해로 31년 차가 된 20평 아파트의 거기다 1층입니다. 제가 10살 때 이 집에 이사 왔으니 약 22년 정도 거주를 하셨는데요. 5, 60년대 베이비붐 세대들은 내 집 한 채는 절대 안 팔아 이런 마인드가 강하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또한 내 집 마련을 한 이후에는 더 이상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고 형편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이 아파트 한 채는 절대 팔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열반스쿨을 수강한 후 아버지가 22년간 보유하셨던 집을 매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고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이 집을 제가 팔아도 될까요? 우리 다른 집으로 이사 가시게요. 아버지는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그래 팔아. 아빠보단 아들이 더 잘 알겠지. 그렇게 공부했으니 한번 해봐.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22년간 보유하셨던 아버지 집을 매도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아파트를 인근 부동산에 전부 내놓았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기준 저층 매물은 1억 8천만 원이었지만 저는 1억 7천만 원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기존에 있는 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 옮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찾자. 1억 7천만 원에 매도를 해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남는 돈은 대략 9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금리 시대이기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KB 시세 기준가의 70%를 대출을 받고 그 외에 필요한 예산이 약 9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라고 한다면 최대 매매가는 3억 4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금액으로 갈 수 있는 곳 중 가장 좋은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정말 단 하나의 고민도 없이 열반스쿨 기초반 때 첫 임장을 갔던 바로 그 아파트로 정하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인천에서 송도, 청라를 제외한 구도심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단지로 인천에서는 수요가 꽤 있는 단지입니다. 추후 교통 호재도 있지만 열반스쿨, 소스쿨에서 배웠다시피 개발 호재는 플러스 알파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 집 마련에도 순서가 있겠죠. 일단 하객동에 위치한 1층 아파트가 팔려야 이사갈 아파트의 매물을 보러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하객동 아파트를 팔기 위해 매일같이 부동산에 전화하고 아버지 어머니께는 집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 놓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약 2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매수자는 같은 단지 옆동 1층에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으로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거의 없고 아이가 학교를 더 다녀야 해서 매수를 결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 집도 팔렸겠다. 본격적으로 이사갈 단지의 매물을 찾으러 다닙니다. 매도한 집은 잔금을 3개월 뒤로 미뤄놓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안에 집을 구하면 되겠다 싶었죠. 부동산의 전화 임장과 직접 찾아가길 일주일, 그중 3개의 매물로 고민을 합니다. 공급 평형은 33평, 1번 매물은 4층에 3억 3,500만 원, 2번 매물은 탑층에 3억 5천만 원, 3번 매물은 로열동 로열층에 3억 7천만 원. 1번 매물은 기존 주택 처분 후 취등록세까지 포함하여 예산 안에 들어오는 매물이었고 2번 매물은 약 1,000만 원 정도 초과, 3번 매물은 완전 예산 초과. 네, 3개의 매물 중 예산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탑층과 4층을 고민하다가 1,500만 원 차이면 4층을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집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 뒤에 고민 끝에 1번 매물 3억 3,500만 원에 나온 4층의 매물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곧바로 매도자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 작성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2019년 12월에 계약을 하고 3월에 잔금을 하는 것으로 기존 주택 매도와 이사갈 집 매수까지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사갈 집의 인테리어까지 모두 마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기존 주택에 거주한 지가 22년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당시 아버지의 연세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 나이 39살, 22년간 너무나도 고생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도 하고 만약 형편이 많이 어려웠을 때 집을 팔고 빌라나 전세로 이사를 갔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에 꾸역꾸역 집 한 채 잘 지켜주신 아버지께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던 중 서민갑부 책에 나오는 이발소 사장님이 생각났습니다. 매일매일 문패를 만지며 내 집 마련을 꿈꿔오셨던 그분. 아버지께도 문패를 선물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입주날, 아버지에게 드릴 문패까지 준비 완료. 이사를 하고 집들이 겸 가까운 친지분들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할 때 형이 아버지께 문패를 전달했고 저는 뜻깊은 자리라 여겨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문패를 받아든 아버지는 문패를 여러 번 쓰다드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친지분들과 저희 또한 저희 가족은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죠. 이사를 하고 5개월이 지나서 보니 매수한 9월동의 아파트는 1억 원의 시세 상승이 있었고 매도한 하객동 아파트의 시세는 1,000만 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똑같은 기간, 같은 광역시입니다. 아파트와 빌라가 아닙니다. 같은 광역시에 있으면서 입지에 따라 5개월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글을 쓰는 이 시간에도 섬뜩섬뜩합니다. 만약 제가 열반스쿨, 소스쿨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저에게 매도하지 못하게 했었다면 1층을 어떻게든 제값을 받아보려고 시간을 지체시켰다면 지금은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을 만큼 두 부동산의 차이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매일같이 집으로 가족들을 불러 식사 대접을 하고 매일같이 집 이곳저곳을 꾸미시고 매일같이 퇴근길이 즐겁다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번 계기로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는 운이 좋았고 이것이 절대 실력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활동에 하는 데 있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의해 주신 너바나님, 소쿨님, 그리고 항상 강의 때마다 걱정해 주시는 너나이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따로 살았던 저희 가족이 다시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 네. 오. 아, 네. 이 글 보셨죠? 네, 게시글에 봤죠. 올라왔을 때 저도 보고 진짜 눈시울이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맞아요. 그 문패를 전달하는 그 과정을 동영상을 담아서 게시글에 올려주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맞아요. 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그 감격에 스러우셔가지고. 근데 그걸 또 지켜보시는 이제 고모들이신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이제 친척분들이 맞아요. 같이 이제 다들 눈시울을 맞아요. 이렇게 붉히는 그 광경이 진짜 저도 보면서 눈물이 왈칵 맞아요. 쏟아지더라고요. 너바나님 그걸 보시고 어떠셨어요? 아 되게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이렇게 우연찮게 글을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는 지인분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봤는데 되게 저도 약간 이렇게 눈 약간 시큰하더라고요. 시큰하고 저희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사실 되게 이분이 운이 좋았던 게 열반 스쿨 쉬는 시간에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가 사실 타이밍이 인천이 되게 제가 볼 땐 되게 싸다고 물론 팟캐스트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네. 근데 이제 인천이 지금 싸고 지금 내 집만은 해도 괜찮을 되게 시기니까 일단은 굉장히 또 그런 부분도 잘 맞긴 했었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 저는 사실은 뭐 저한테 대부분 부동산을 물어보고 내 집 마련이나 투자나 물어보고 답변하는 게 굉장히 일상이 됐는데 나한테는 또 되게 이렇게 일상이고 편한 일들이 또 이렇게 이제 뭔가 나비 효과처럼 누군가한테 가서는 가족의 전체의 어떤 삶을 바꿔주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진짜 더 조언을 해드리거나 할 때 더 진심을 다하고 좀 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뿌듯하고 내가 진짜 처음에 사실 저도 이렇게 이런 일을 강사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다 할 때 이제 힘든 일도 많았었는데 내가 좀 그래도 이렇게 이런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정말 진짜 좋았고 그리고 인천학교님 가정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네. 연하이님 어떠셨어요? 어, 여기 연하이님 얘기도 나오네요. 감사하네요. 네. 아니 이게 제가 이분을 알아요. 이분 음. 아는데 이제 약간 처음 봤을 때는 좀 뭐 약간 마음이 급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으셔가지고 조금 걱정이 됐는데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음. 하시고 저는 이 글을 보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뿌듯한 것도 있고 또 감사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냥 알아야 될 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왜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지만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저도 뭐 강사나 아니면은 카페에 글도 쓰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좀 되게 행복하고 뿌듯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축하드린다고 댓글 달았습니다. 네, 네. 네, 되게 인기가 많았고요. 댓글도 다 저도 댓글을 거의 읽어봤는데 네. 같이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코코님은 어떠셨어요? 저 이거 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음. 네, 일단 저는 이분이 조언은 받을 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 그치. 있고 근데 그럼 물론 물어보는 데 있어서 용기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 조언에 대해서 그냥 흘려듣지 않고 이걸 실행했다는 그 자체가 그치. 충분히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버님의 그 반응 이걸 판다고 했을 때 정말 소중한 정말 22년 동안 그 집 한 채 하나 바라보고 오신 분이 아들의 그 말에 대해서 그래 너가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신 게 이 맞아요. 아버님도 아드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도 정말 대단한데 보통은 안 그렇죠. 그러시거든요. 거의 그러시는 분 없죠. 진짜. 이 인천 학구님이 평소에 아버님께 어떤 모습을 보였고 어떠한 그런 인상을 줬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신뢰를 그만큼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저를 반성하게 되고 저희 엄마는 과연 집을 나에게 맡길까? 라는 생각도 우리 엄마도 같이 안 한번 맡겨. 내가 제일 쏜데도 안 맡겨. 그런 생각도 한번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22년간 거주한 그 인천 하객동에서 살다가 이제 이사를 하셨는데 이것도 하객동 저도 익숙한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또 같이 한번 지역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하객동은 어떤 곳인가요, 노나이님? 네. 여기가 이제 인천 미추홀구에 있어요. 미추홀구에 있는데 원래 인천이 미추홀구로 그 지역명이 바뀐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원래는 남구 인천 남구였는데 한 3, 4 제가 투자 시작할 때만 해도 남구였어요. 근데 미추홀구로 바뀌었고 그 미추홀구에서 바로 아래쪽에 연수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송도 신도시가 연수구에 있고 그 바로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면에 있는 송도 신도시하고 면에 있고요. 그러니까 송도 신도시가 있는 연수구하고 면에 있어요. 면에 있고 사실 여기는 제가 좀 아는 게 제가 대학 때 제 대학 후배가 여기 살았거든요. 딱 하객동에 살았어요. 그 하객동에 아파트 단지 몰려 있는 데가 딱 한 군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어서 제가 여기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갈 때 어떻게 갔냐면 전 이제 서울에서 가니까 주안역
1호선 주안역인데 그 주안역에 1호선하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같이 다녀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통해서 수도권으로 올 수 있는데 제가 가면서 느낀 건 여기 꽤 멀다. 그래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인천 내가 생활권이신 분들, 예, 인천 내가 생활권이신 분들이 많고 뭐 인하대나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이런 시설들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 지방법원이나 검찰청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최근에 용현 학익 택지 개발 예정 지구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되게 대규모로 조성을 하고 있어요. 조성하고 있는데 인천 이제 인천 생활권이신 분들, 그러니까 인천 내에 직장이 있고 인천 내에서 다른 생활들을 다 영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알아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인천학구님도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서 계속해서 이제 직장 이제 그 일이랑 또 자기 생활이랑 이런 걸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지역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내 집 마련해서 이사 가신 곳이 남동구에 있는 구월동인데요. 구월동은 저도 예전에 그 남동구 임장을 싹 돌 때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쵸. 이번에 구월동은 또 인천 안에서 어떤 곳이라고 보면 될까요? 구월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천시청이 있어요. 구월동에. 그래서 사실은 송도가 생기기 전에 구월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천에서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간석동 그쪽에 이제 뭐 아파트들이 좀 새 아파트 좀 있어가지고 히스테릭하고 레미안자이하고 그쪽으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학구님 저한테 물어보실 때 인천이 저평가된 상태였고 인천이 만약 저는 올라간다 치면은 이제 송도가 가장 많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구월동도 분명히 그 이제 지역 내에서 이제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하객동 같은 경우는 그 내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구도심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좀 이렇게 오히려 거기보다는 좀 더 중심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좀 일단 남동구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동구는 사실 밑에 논현동도 있고 남동구 사실 인천이 좀 약간 넓고 남동구 자체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맞아요. 예, 큰 편인데 또 위하고 아래 또 차이가 나고 또 그 안에도 구도심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다 섞여 있어요. 빌라 좀 섞여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지금 여기 하신 남동구 구월동 같은 경우는 조금 인천 내에서 조금 그래도 송도 뭐 청라 그리고 이제 저기 어디야 부평 쪽에 삼산동이랑 같이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저도 구월동 갔을 때 되게 많은 데를 다녔는데 그 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었는데 딱 말씀하시는 게 거기인 것 같더라고요. 갔을 때 되게 아이들도 그때 겨울에 갔었는데 겨울에 그 단지가 워낙에 크니까 단지 안에서 눈썰매를 타고 예, 그렇게 노는 광경을 보면서 아, 나도 만약에 인천에 살면 여기 정말 가격도 그때 당시에 저는 더 이렇게 오르기 전에 가봐가지고 여기 정말 실거주하기에도 정말 괜찮다.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 붙어 있어가지고 사실 투자금도 거의 뭐 3천 이내, 2천 이내,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났었던. 딱 봐도 좋잖아요. 딱 봐도. 그리고 단지가. 가격도 그때 당시에 괜찮았어요. 그쵸. 가격도 엄청 쌌죠. 맞아요. 그때 하나 픽 할 것을. 딴 거 했잖아. 픽 할 것을. 쉴 새 없이 했잖아. 쉴 새 없이. 뭘 더 해. 아니 다시 한번 봤어요. 시세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한 거보다 많이 올랐어. 속상하지. 나 됐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이 와중에 했구나. 이 와중에 이렇게 갈 멘트를 줄이야. 읽으면서 또 나도 갔던 건데 나도 갔던 데인데 막 그러면서 왜냐면 그 그래프랑 같이 올려주셨어요. 하객도에 있는 그 아파트의 그 시세. 자랑했더라고 왔군요. 그게 본인이 산 그 시점의 그 시세와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시점의 그 시세를 그 두 단지 아파트를 그 실거래가 그 거래 그 그래프로 같이 네, 올려주셨는데 그 그래프로 보니까 더 이제 확 극명하게 차이가 눈에 나죠. 띄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읽으면서 아 진짜 이분이 조금이라도 더 주저주저 했다면은 또 좀 어려웠었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저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인천학구님께서 이게 사실은 월부 카페에 보면 레전드 게시판이라는 게 있어요. 레전드 경험담 게시판. 거기에 이제 글이 이제 올라간 글인데 뭐 실제로 좀 이렇게 이 지역 분석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맞아요. 방송 들으신 분들도 저희가 이제 레전드 경험담 게시판이 월부 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공감이 일단 이거 자체가 지금 댓글이 800개가 넘고요. 예, 공감도 지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공감이 거의 100개 넘어간 것들을 사실 저희가 이제 모아놓고 있는데
이 글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자기가 투자를 결정할 때 내 집 마련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써놨어요. 그래서 네. 아마 혹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내가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왁구님 글을 보면서 조금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배우실 게 진짜 많아요. 이게 다른 사람 사례를 이게 거의 중계하듯 생생하게 써놓은 글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음. 저도 처음에 투자 시작할 때 여기 저희 카페에서 그런 선배님들이 쓰신 글 보면서 되게 공부 많이 했거든요. 내 집 마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 중에 이 동영상 꼭 보세요. 진짜 맞아요. 이 동영상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로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예, 정말 정말 리얼하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이걸 촬영한 인천 왁구님도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네, 이걸 알고 맞아요. 있을까? 맞아요. 경험 좀 쓰려고 만들었을까? 남겨놓으면 좋겠지. 경험도 쓰려고? 야, 네, 일단 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부모님이 편히 지내실 집을 마련해 드리면 얼마나 정말 뿌듯하겠어요. 음. 그런 인천 왁구님의 목소리를 또 한번 저희가 직접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버님께서도 이 시간 집에서 잘 지내고 계신지,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사시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전화 연결이 됐을까요? 여보세요? 네. 인천 왁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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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코드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되게 얌전한 척하네요. 네. 평소에는 안 왜 그러시잖아요.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 마크님 나예요 나. 노나이님도 계시네요. 네. 맞아요. 지금 너바나님, 너나이님 그리고 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요번에 저희가 처음 선보이는 코너에 인천학구님의 그 경험담이 월픽 돼가지고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됐어요. 너무나 이제 인기 많은 그런 글이어서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인천학구님 글이 선정이 되었고, 지금 혹시 잘 지내고 계시죠? 인천학구님? 네, 저도 제가 작성한 후기가 이렇게 많은 관심 받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댓글로 축하해주신 분들하고 이제 감동하셨다는 분이 많은데 너무 다 감사드리고, 저 아버지도 후기를 보셨으니까. 그래요? 잘했다 진짜. 더 근데 감동받았다. 아버지도 후기 보시면서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요? 아들 잘 키웠다 할 그러니까요. 거예요. 보시면서. 네, 아버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청취자분들께 그래도 짤막하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 왁구입니다. 네, 그 댓글로 감동하셨다는 분들도 많고, 제 글로 인해서 투자를 공부를 해야겠다 음. 많고, 네, 너무나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데 너무 다 감사하고 다 일일이 다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다른 더 좋은 후기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왁구님 그 글을 읽고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엄마 집을 어떻게 하면 불려드릴까 그런 또 동기부여가 지금 또 좋을 때예요, 광주가. 네, 관심을 네, 가지면은 좀 좋을 좋은 때니까. 데로 좀 옮겨드릴까 네. 내 것만 넓히지 말고 우리 어머니 친정이랑 시댁 좀 한번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좋을 때요 지금.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님 요즘 또 집에서 또 잘 지내고 계시죠? 좋아하고 계시죠? 아버님이 이제 집에 이것저것 꾸미시느라 정신이 없으세요. 얼마나 좋으신지 매일 그쵸. 아침에 현관문 앞에 쿠팡 봉투가 이렇게 가득하거든요. 그 전에 살던 집에는 친척들 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이사한 이후에는 거의 매 주말마다 친척들이 놀러 오거든요. 진짜 좋으셨나 보다. 외식도 아니고 매일 집에서 음식을 해주시는데 어머님이 조금 힘드시겠네. 네. 네, 힘드시겠어. 어머님도 근데 음식을 대접하시면서 행복해 네.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참 내 집이라는 게 이렇게 되게 많이 사람의 삶을 바꾸게 하네요. 네, 너무 행복해요, 요즘에. 그렇다면 근데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또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집을 사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경험들이 그 전에는 별로 접할 기회가 없으셨을 텐데 그 아버님 집을 마련해 드리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전부 다 기억에 남는데 처음 거래를 한 거라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좀 잔금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계약 이후에 이제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매매가 상승이 좀 있어서 그 중간에 그렇지. 온 가족들이 네. 전부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쵸.
그냥 조마- 파기된 조마조마했겠다. 맞고. 매도자분이 뭐 이렇게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배액배상이라는 제도 때문에 네. 집주인이 이거를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 때문에 등기 가져오는 전날까지 가족들끼리 좀 마음 졸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인테리어 때문에 부동산을 많이 다녔었는데 네네네. 배액배상 사례가 엄청 많았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뭐 결국에는 뭐 그렇게 배액배상 처리는 안 당하고 좀 잘해서 잔금 처리가 돼갖고 그날 가족들끼리 한우 먹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 지금 인천학군님 그러면 매도자분은 따로 이렇게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더 가격 올려달라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그런 건 아니 제가 없으셨어요? 좀 운이 좋았던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매도자분께서 외국 분이셨어요. 아. 베트남 분이셨는데 네. 집을 분양을 받고 한 번도 그 집에 사신 적이 없으시대요. 아, 베트남 분이 거기 그렇게 투자해 놓으신 거예요? 네, 뭐 결혼해서 하신 건지 투자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네. 한 번도 그 집에 사신 적이 없고 세만 계속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분이 외국 분이라 그런지 시세에 이런 거 부동산 자주 안 다니시니까 모르셨구나. 예, 집값이 한 1억 정도가 올랐는데 저한테 이제 마지막에 부자 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부자 이미 됐는데. 되어가고 있는데. 네. 부자 되어가고 있는데 부자 되세요. 그러셨구나. 네. 네.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면은 이제 뭐 나중에도 왁구님도 내 집 마련하시고 하실 테니까 원래 네. 이제 그 계약금을 넣을 때에 계약금만 들어간 배액배상 제도를 해가지고 사실은 매도인이 예를 들어 계약금을 3천만 원 냈으면 매도인이 6천만 원을 주면은 이제 이거가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약금을 이제 2천을 넣고 중도금 1천만 원을 나중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면 사실 중도금까지 넘어가면은 이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 네. 그리고 가계약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살 거다라고 하면은 가계약금 넣을 때도 만약에 이게 정말 싼 물건이다. 그러면 보통 가계약금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취소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약금도 처음에 그 사람이 배액배상 못하도록 그냥 뭐 3천을 넣는다든지 이제 뭐 본인이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그 매도자도 이게 너무 이제 그 내가 배액배상 하려면 부담이 되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은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제 잔금 때 그래도 다행히 진짜 정말 왁구님이 또 좋은 일 하시니까 어머니께 부모님께 또 효도하는 거니까 잘 풀렸지만 또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왁구님도 내 집만 할 때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기존에 살고 있던 아파트가 30년 된 되게 오래된 아파트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역세권도 아니었고 연식도 오래되고 또 저층이었어요. 1층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매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떠셨나요? 일단은 파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외진 지역의 1층은 1층이니까. 정말 팔리지도 않고 어떻게 운이 좋게 옆동 사시는 분한테 팔게 됐거든요. 옆동에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한테 이제 팔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파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경험담에 보니까 네. 부적도 사시고 네. 그리고 또 현관 위에 가위도 붙여놨었다고. 네, 맞아요. 현관에 가위도 붙여주셨어요? 네, 가위 거꾸로 걸어놓으면 뭐 집이 좀 잘 팔린다고 뭐 하는 뭐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 효과가 있던가요? 근데 이상하게 걸어놓고 집 보러 온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요? 정말?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또 안 팔리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한 기회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경험담에 그리고 이제 보러 온다는 연락이 오면 얼른 가위는 치웠다고 혹시라도. 치워야지. 그걸 또 아시는 분은 이 집이 안 그렇지. 팔리는 집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집에 이제 저도 가끔 집 보러 가면은 가위가 걸려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이 내놓으신 집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위가 걸려 있으면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 빨리 파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꼭 팔아야 된다는 의사를 내비친 거니까. 그치. 나 급해요라고 써 있는 나 거죠. 급해요라고 써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금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뭐 계속 이제 뭐 가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걸 맞출 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좋긴 한데 그래서 보시는 동안에는 잠깐 내려놓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낫죠. 그리고 또 같은 단지에서 저층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단지나 아니면 뭐 옆 단지에 사는데
뭐 이렇게 평수를 넓히면서 음. 저층으로 가고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 저층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되게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왁구님은 또 이렇게 잘 때가 맞아가지고 잘 되셨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또 저희가 팁을 하나 얻을 수 있겠네요. 집을 매수하러 갔을 때 현관 위를 한번 봐라. 가위가 있나 없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전투력이 생기지.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이렇게 장난인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상가 투자할 때마다 공실이 생기는 거예요. 예, 뭐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뭐 1년, 2년까지 갔었는데 근데 이 가위가 생각보다 되게 효과가 있었어요. 저는. 네, 저는 항상 가위를 위에 걸어놓고 뭐 이제 사실 상가가 공실 6개월 하면 이제 미라클 모닝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계속해서 잠이 이렇게 깨요 자동으로. 근데 이제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관리비하고 이자하고 합치면은 장난 아니죠. 금액이 막 2, 300씩 나가기도 해요. 관리비 이자가.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너무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런 월세 그런 부담이 마이너스가. 그럴 때 이제 가위 걸어놓고 이제 그 벽에다가 이제 손을 이제 밀면 이렇게 대면서 넌 진짜 멋진 아이야.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미안해서 너무 이렇게 너한테 너무 이렇게 원망해서 미안해. 그래서 넌 정말 잘 될 거야. 넌 정말 잘 될 거야. 그래서 제발 누군가한테 가라.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거나. 근데 왜 날 버려? 넌 진짜 아이, 멋진 아이야. 이 좋은 경험을 나 혼자 할 수는 없잖아. 그 누군가한테 주고 싶으니까. 근데 너도 한번 당해봐라.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아니, 그런 마음은 아니야. 진짜로. 반반. 정말 이런 좋은 경험을 누군가에게 난 이렇게 충분히 또 겪었으니. 보내줘야지 또 좋은 인연은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니까 임대도 나가고 진짜 정말 신기하게 한 달 내. 근데 사실 이걸 제가 정말 아까 지금 왁구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임대가 안 나간다는 분께 가끔 이제 오면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거의 한 달 안에 집 다 뺐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생각보다 이게 미신인데 전세금 내린 거 아닙니까? 저도 아니 그것도 당연히 얘기해야지. 근데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왁구님도 1층이나 이런 데는 내려도 안 나가요. 솔직히. 그죠. 근데 이제 진짜 임자 안 나가면 진짜 뭐 상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좀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좀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매도 경험으로 인해서 추후에 뭐 집을 살 때 뭐 저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경험이 또 됐을 것 같아요. 인천 왁구님께는요. 네, 저층은 절대 절대로 가면 안 되고 저층에 사시는 분들도 이거 듣단 말이에요. 네. 또 아들만 키우는 저희 또 제 친구들은 또 1층만 찾아다니거든요. 맞아요. 층간소음이 임자가 자유로우니까. 있더라고. 임자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금 힘들 수 있다. 수요가 많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4층 하셨으니까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다음엔 또 높은 층으로 좀 더 높은 데로 다음에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 다음에 일단 한 9층 갑시다 일단. 그리고 인천 왁구님 이 네. 집의 인테리어도 하셨어요. 네. 그죠? 근데 인테리어도 직접 네. 다 이렇게 업체 선정해가지고 통으로 맡긴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그 작업별로 업체 선정해가지고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인테리어도 아주 멋지게 하셔가지고 그 경험담도 올려주셨는데 인테리어 하면서 좀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인테리어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이게 다 개별로 불러서 이제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그쵸. 네, 아버지가 또 이제 이런 공사 쪽에서 또 일을 하셔갖고 네, 조명이나 전기 쪽은 아버님이 다 해주셨고 직접 하실 수 있구나. 그래갖고 뭐 도배나 뭐 바닥 페인트 싱크대 뭐 이런 정도로 하는데 다 별도로 하니까 이게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쵸. 어떤 부분이 하자가 문제였어요? 하자가 아니면은 겹치는 경우가 생겨요. 일정이 이게 딱딱딱 3일 안에 끝내기로 해놓고 4일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4일째 또 누가 들어오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서로. 그쵸. 불편하지. 걸리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고생했는데 다음부터는 아예 통으로 맡길 생각. 그 비용은 몇 평짜리 얼마나 드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33평 기준으로 1,300만 원 정도 들어요. 뭐 샤시까지 다 하신 거예요? 샤시는 안 했어요. 샤시는 안 하고 근데 1,300만 원. 제가 보니까 바닥을 폴리싱 타일인가요? 네, 방까지 폴리싱. 그거를 타일로. 방, 마루, 거실 싹 깔았어요. 그러니까 바닥만 해도 아마 꽤 금액이 나왔을 네, 것 같아요. 바닥이 제일 비싸고. 그쵸. 그러니까 자재를 좋은 걸 쓰셨군요.
네, 화장실까지 다 하신 거예요? 양쪽 두 개를 다 바꿨으니까. 아, 화장실 싱크대까지 다 하신 거예요? 네. 아, 네. 30평이죠? 33평. 그죠? 네. 33평이죠. 그러면 네. 싸게 했네요. 그러면 진짜 네, 싸겠네요. 그냥 샤시 안 하고 일반으로 해도 보통 그 정도 나오는데 그렇죠. 바닥을 그렇게 아주 고급지게 내 집 말 그 실거주라서 되게 고급스럽게 했더라고. 근데 보통 보면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는 아 이게 할 게 못 되구나. 역시 네, 한 번만 하는 걸로. 통으로 한번 맞춰야 해보면 되구나. 이제 그게 이제 인테리어 비용 비싼 게 아니구나, 싼 거구나라는 그래서 걸 저도 알게 해봐야 알아. 인테리어를 여러 번 하지만 절대 따로따로 안 합니다. 통으로 음. 맡기고.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요. 맞아요. 왜냐면 직장도 다니고 우리가 또 이제 네. 다른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전업적으로 막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좀 돈을 좀 주더라도 쓰더라도 맡겨서 하는 게 더 일단 책임자가 낫더라고요. 없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계속 가 있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래도 되게 결과적으로 되게 아주 멋지게 봤습니다. 그 사진도 되게 다 좀 올려주셔가지고.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얘기해 주세요. 이게 폴리싱 타일을 깔다 보니까 바닥이 좀 두꺼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바닥 공사하시는 분이 다 바닥 공사 다 해주셨는데 방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그치, 있죠. 그럴 수 있지. 두께 단차 때문에 맞아요. 네, 맞아요. 방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아버지랑 저랑 사포로 이렇게 밀었어? 계속 갈아갖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돼갖고 뜯어갖고 이게 싱크대 하시는 분한테 부탁해갖고 네. 좀 잘라달라고. 방문을. 네, 방문하고 화장실 문하고 맞아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렇지 않아. 이분들이 자기 할 거만 하고 가. 그러니까 문도 안 닫아봐. 바닥 까는 사람 바닥만 깔고 그리고 이제 문짝 단 사람 문짝만 다니까 문짝 단 사람 문짝 닫았으니까 된다고 하는 거고 바닥 깐 사람 바닥 깠으니까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게 바닥 깔 때도 밑에 거를 이제 드러낼까 말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때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문짝 하시는 분께도 조금 밑에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원래는 전체 감리 있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문제가 돼서 조금 이렇게 나중에 좀 애매해지는 경우 생기더라고요. 네. 이 경험으로 다음에는 통으로 맡기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 문패를 선물해 드리셨어요. 그것도 네. 영상으로 촬영으로 남겨주셨는데 네. 그 동영상 너무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도 가끔 보면 좀 그래요. 울컥울컥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네. 이제 경험담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네. 문패를 선물하실 생각을 그래도 물론 이제 서민가프로 보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걸 그렇게 실천하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네. 뜻깊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좀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하고 형이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거의 다 해주시려고 막 하셨어요. 집 상황이 안 좋았는데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랐었죠.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어려울 때 집을 파셨다면 그쵸, 그 그쵸. 당시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사 갈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중하게 지켜주신 집 한 채가 평수는 작고 시세는 낮아도 저희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용돈이나 뭐 가전제품 이런 거 말고 좀 평생 기억에 남는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결국에 그 문패를 생각을 했고요. 생각한 계기는 그제 열반스쿨 기초반 때 그 서민가부라는 책을 읽고 네. 거기에 그 이발소 사장님이 문패를 매일매일 만지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시고 결국엔 내 집 마련을 하셨었죠. 그래서 그 문패를 생각을 하고 아버님의 이제 유일한 재산이 집인데 그거 이사시켜드린 게 있어서 좀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문패라고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아버님 문패를 열어보시지도 못했어요. 열면은 눈물을 흘리셔갖고 진짜. 그 뚜껑을 닫고만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 아파트라서 이제 단독주택처럼 현관에 걸어놓지 걸 못하는데 이제 중문에다가 아버님이 또 못을 박아갖고 이렇게 중문에다가 네, 아니 이쁘게 중문해놓고 그거 안 보이잖아 네. 밖에서. 밖에서 안 보이죠. 그래도 일단은 중요한 게 아버님이 보겠다는 거지. 사실은 그게 다른 사람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아들이 사실 얼마나 이렇게까지 좋으시면. 해줬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자랑스러운 아들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얼마나 좋으시면 아버님 얼마나 진짜. 좋으셨을까 네. 진짜.
저는 그래도 어디 그 이렇게 선반이나 이런 데 이렇게 올려놓으셨겠지라고 생각을 아, 했는데 중문 진짜. 와 아, 중문에도 일부러 다르셨을 저희가 거는. 보관하라고 케이스를 좀 좋은 걸로 했거든요. 네. 아. 근데 그 거시더라고요. 그만큼 좋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누구 손님 올 때마다 계속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저 왜 뭐야? 중문에 저게 이거 뭐니? 현관날 누가 중문에 저렇게 해놨냐고. 열어야 문을 열어야 안에 보이는 사람이- 문패.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우리 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죠, 진짜. 근데 진짜 진짜 집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맞아요, 진짜. 저도.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왁구님도 얘기하셨고 청취자분들도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최후의 보루로 생각을 하는 거, 이 집을 뭐 이렇게 사는 동안 가족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집을 아버지께서 진짜 이악 물고 지키신 거잖아요. 그쵸. 그죠, 왁구님?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또 내가 이제 공부하고 행동이랑 연결이 되니까 네. 그 되게 이제 연세가 좀 드셨어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너무 부분 좋아하셔갖고. 그쵸. 지금도 이런 부분 장난식으로 네. 집이 좀 작다고 말씀하시고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네. 또 열심히 또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혹시 이번 사이클은 인근으로 좀 해가지고 약간 또. 좀 네. 많이 올랐고 네.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네. 네.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듣는 분들께서는 이제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인천 네. 왁구님께서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오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러니까 아버님의 집을 왜냐면 그동안 계속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되게 익숙하시고 그냥 네. 여기는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집을 팔아야겠다, 그리고 그래서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실행까지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떤 뭐 인천 왁구님만의 물론 어떠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일단 뭐 결정적인 계기는 강의였는데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지가 30대 초반인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실행해 볼 수 있는 게 아버지 집밖에 없었던 것도 맞고요. 그걸로 인해서 한번 경험도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게 제 재산도 아니고 그쵸. 아버지 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아, 그쵸. 제가 실수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 다 힘들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가장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너바나님 그 정규 강의 교재랑 소플링 교재랑 해서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고 빠뜨린 데 없는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이나 이사나 투자까지나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사 날짜 맞추는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저도 제가 매수한 집 이사 날짜가 아예 안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와는 정규 강의 때 이제 레버리지를 통해서 그 배웠던 레버리지 그걸 통해서 시간을 돈으로 샀어요. 날짜가 안 맞는 매물인데 이사 비용을 좀 더 지불을 하고 2주 정도 보관을 했거든요, 이 집을. 보관 그렇게 이상하셨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관으로 시간을 맞추고 제가 들어갔던 건데, 만약에 이거 날짜를 맞는 매물을 찾으려고 애썼으면 아마 어렵겠네. 그분은 그렇죠. 한국분이시지 않았을까 그렇네요. 생각은 들어요. 되게 왁구님 하니까 인천 왁구님이 실행력이 원래 좋으신가요? 원래 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계속 그것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끝날 좀 때까지. 몰입을 하는 스타일이시구나. 네,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이제 뭐 뒤에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었는데, 인천 학부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강의 들으면 보통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움직이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뭐 제가 책을 썼고도 또 강의도 할 때도 뭐 후기 보면은 막 정말 뭐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무덤덤해요.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왜냐면 대부분 그때 정말 센 충격을 받고 정말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잠깐 이제 하고 말거든요. 근데 두 번째인데, 왁구님은
사실 제 낙구님이 예전에 한번 저희 노소스 때 네. 오셨잖아요. 네네. 그때 와가지고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좀 그거 말해도 돼요? 노소스트 여쭸다는 걸? 얘기해도 돼요. 예. 네. 근데 그때 뒤지게 노소스트 뒤지게 전혀- 혼났잖아요 그때. 네. 왜 차 끌고 다니다 소크림한테 그때 네. 엄청 팔았어요. 그냥. 근데 이미 이 얘기에 더 깜짝 놀랐어. 왜냐면 제가 팔잖아. 이제 사실 근데 이게 그때는 또 왁구님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막 감정적인 맞아요, 선이 막 맞아요. 이렇게 사실 네. 다시는 안 보일 줄 알고 그렇게 막 그렇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아예 뭐 안 볼 사이인데 뭐 그리고 막 왕 얘기한 거야 솔직하게. 그러니까 나라면 이렇게 할 거다 막 했는데 네. 그리고 외제차 뭐 BMW 막 끌고 다닌다고 네. 엄청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왁구님 그 다음에 봐서 그런 거예요 저한테. 너무 하느님 저 팔았어요 그런 거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저희 카페에 계속 경험담을 본인이 투자한 경험담을 또 제가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담 올리시는데 그게 또 다 잘 이렇게 되셔가지고 행동까지 오피스텔도, 이어가셔가지고 너버라님 말씀하셨던 네. 그 전단지까지 해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그 강의 내용을 정말 쪽쪽 잘 빨아가지고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대견하고 멋있고 그리고 진짜 정말 이 클라이막스가 이 아버님 집이었어. 그 경험담 보는데 저도 막 눈물이 울컥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이 진짜 되게 행동까지 옮기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정말 이분은 잘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너나이님은 인천학구님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지? 저요? 저는 제가 이제 인천학구님 제 책 보고 오셨죠? 네. 그죠? 네. 그 제 책을 보고 카페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자랑하는 거야? 아니 왜냐면은 그래서 되게 특별해 나한테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책 나왔을 때 이렇게 인증샷 이벤트 이런 걸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분이 이제 인천학구님이 제 책을 찍어가지고 올리시고 이 책 되게 저한테 되게 새롭다고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하고 오셔서 이제 너바라님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소쿨님 강의도 듣고 나중에 제 강의도 들으셨어요. 실전 준비반 뭐 네. 이런 거 네. 들으셨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 실전 준비반 끝나고 나서 제가 왁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맙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 메일 온 걸로 글도 썼어요 카페에다 저도.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근데 제가 왁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왁구님이 되게 실행력이 강한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탱크 같은 타입이에요. 약간 생긴 것도 탱크처럼 다부지게 생겼어요. 근데 약간 걱정될 때도 많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되게 그 경험을 많이 본인 욕심이나 이런 게 있고 또 실행력이 받쳐주는 사람이니까 짧은 시간 동안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아직. 인천학구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너무 급하게 이렇게 오를 것 같은 거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달려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네. 차분하게 하나씩 경험을 쌓으면서 네. 좋은 투자자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인천학구님 근데 괜찮아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어차피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실행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실행하세요 먼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어요. 레버넌트 있잖아요. 네네. 그 죽으면서 돌아온 자라고. 그거 너바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면 이제 네. 아마 이 방송을 사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도 많이 들으시지만 투자자분도 많이 들으시니까 투자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패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그 실패한 거가 내 전 재산을 다 날릴 만하면 내가 뭐 30억, 50억 아니면 뭐 10억, 3억 이렇게 굉장히 큰 돈을 날리는 거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소액으로 하는 거는 좀 실패해도 나중에 복구가 돼요. 사실은 네. 또 왁구님도 성공 경험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건 괜찮으니까 일단은 뭐 부딪혀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수정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포기하지만 않으시면은 저는 정말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강의도 괜찮은데 이제 실천해보는 게 더 많이 배우는 거 그렇죠. 같아요. 그럼요. 네. 많이 배우셨죠 실천하면서 강의 내. 훨씬 와닿는 게 많고 그쵸. 직접 이거를 이제 네. 경험해보니까 강의랑 또 다른 점들을 또 있고 이거 조심해야겠다 큰 것들을 좀 많이 알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실은 또 이게 본인이 경험에 따라 느끼는 바도 다르니까 본인이 또 실전 경험 많이 쌓다가 나중에 뭐 종잣돈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막히는 네. 부분이 있으면은 네.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네. 이제 정리하시고 그러시면 또 한 번 또 나가실 때 도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월픽 첫 코너에 이제 첫 방송으로 선정이 되셔서 네. 또 너나이님, 너바나님과 또 통화도 하시고 또 좋은 네.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괜찮았나요? 네. 일단 뭐 첫 방송이 첫 게스트가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보다 열심히 하시고 대단하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 자리에 출연자로 나와도 되나 싶은데요. 제가 올린 후기에 댓글들을 보게 되면 제가 어느 순간 좀 효자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불과 3년 전만 해도 부모님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20대 후반 정도 되면서 부모님하고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제 형이랑 후기에 나오는 같이 것만큼 그랬죠. 네, 제 후기에 나오는 것만큼 제가 그렇게 큰 효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년 전에 월북 카페를 알게 되고 강의를 수강하다 보니 1년 사이에 제 인생은 물론 가족들 인생까지 달라졌어요. 몇십억짜리 이렇게 강남 아파트는 아니지만 저희 가족들이 살기에는 과분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그렇게 큰 부를 이룬 건 아니지만 매일같이 이제 아파트 입구에 들어오는 것조차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투자 공부하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해보면 첫 수강부터 내 집 마련까지는 한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너와나님하고 뭐 소풀님, 너나이님의 이런 강의가 저희 고민을 좀 확신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4개월이란 짧은 기간 안에도 제가 좀 결정을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너바나님, 그리고 소풀님, 코크드님, 너나위님, 그리고 뭐 다른 월북카페 튜터님들, 그리고 같이 강의를 수강한 동료분들이나 동기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 혼자 했다면 아마 이런 후기를 남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글을 읽고 힘 얻었다는 분들, 아니면 부모님 집을 마련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 좀 고민을 좀 확신으로 바꿔주는 강의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후회는 언제 해도 늦고 시작은 언제 해도 빠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닉네임을 좀 바꾸고 싶은데 이제사? 후기가 많이 좀 유명해져갖고 닉네임을 못 바꾸고 있어요. 아니, 그럼 오늘 방송하기 전에. 아니 몰라. 강남 원래 왔고 막 이런 거 아니야? 투자 공부하는 남자를 줄여서 네. 투공남이라는 걸로 이제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투공남. 투공남. 투자 공부하는 남자. 네, 그래서 네. 투공남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월급 카페에서는 그냥 네. 이거 닉네임 이거 그냥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데렸어? 네. 네. 이미 너무 유명해졌어. 네. 그리고 이미지가 인천 왁구님하고 좀 찰떡이야. 투공남 좀 안 어울린다 근데. 아니 기회가 되면 저희 투공남 블로그도 많이 와주세요. 이거 편집해. 깨알같이 홍보도. 투공남 블로그 알았어요. 네, 많이 가주세요. 저도 가볼게요. 네. 네. 되게 첫 코너여서 그런지 우리 인천 왁구님이 되게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 게 뭐 이미 지금 A4 용지 몇 장 써놓고 지금 읽고 있는 것 같은. 정말 아주 준비를 또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첫 코너도 왠지 또 사람 그 청취자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떨지 않았나 그럼. 잘했어요. 네. 네, 그럼 오늘 통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네. 인천 왁구님 또 좋은 소식으로 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투공남으로도 활동 열심히 하시고요. 네, 아지트에서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직접 저희가 통화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정말 처음 해보는 지금 시도였어요. 처음 해본 코너죠. 오. 새로운 코너. 네, 근데 너무 저는 이제 재밌게 재밌네요. 했는데 두 분 어떠셨나요? 저 재밌었습니다. 끝이요? 아니 난 지금 정신이 없어 솔직히. 뭐요? 나는 이 코너가 처음이 아니라 난 이게 처음이잖아. 나 좀 봐줘. 좀 이렇게 네, 싹 너나이님이 네. 오늘부로 이제 이렇게 손이 지금 저희랑 덜덜 이렇게 떨려요. 오늘 또 지금. 첫날이다 보니까. 스트림스 이제 예, 합류를 예. 하셔가지고 지금 그래도 또 말씀 잘 하시니까 네. 금방 또 적응하실 거고요. 노바나님 어떠셨어요? 직접 통화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 아니, 나눠보니까. 글로 봤을 때도 너무 이제 좋았는데 또 통화해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되게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실 거고 사실 또 지금의 시장이 상황이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 너가 하는 강의 내용을 그대로 해서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바뀐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것들도 영원히 가지 않거든요. 예, 근데 큰 흐름 안에선 바뀌지 않기 때문에 투자의 원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이제 배운 내용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렇게 뭐 내 집 마련이나 투자까지 좋은 수익 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내 집 마련 성공하신 인천학군님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투자도 너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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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소감 안 물어볼 거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여쭤본 거였고. 네. 네, 지금까지 월픽 첫 번째 글로 인천 왁구님의 그 아버님 집을 마련해 드린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이럴 때 정말 부동산 공부하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다음에 또 월부가 픽한 글 월픽 네, 좋은 글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재밌다. 그네. 라디오 하는 것 같아. 그렇네. 안 받아보라. 여보세요?